세 사람이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 셋 다. 그렇죠. 서로 셋 다 모인 건. 서로 다 바빠가지고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날 2년 5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한 정만순 원장이 이제 이임식을 갖고 퇴임을 했잖아요. 2년 5개월 동안 임기 수행, 국견에서는 아주 그냥 많은 의미부여를 했죠. 네. 양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지만 굉장히 정치력은 어떻게 보면 뛰어난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진두지휘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국견이 여러 가지 잠복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공정성 제고, 학술 활성화 부분, 그리고 그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4단 이상으로 다시 그 원상복귀시키는 태권도 진흥법에 대한 개정안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도 그 국견 상설 공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헛발질은 하지 않았다. 네. 헛발질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건 원장으로서 사실 행정수반 아닙니까 국견에? 네. 행정수반이라는 건 사실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인사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국기원 내부 이 직원들의 어떤 사분오열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여기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워낙에 점잖으시잖아요. 또한 고매하신 성품이시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하면은 막 좀 그 어떤 예의 부분에서도 좀 우리 기자들이 봤을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만큼은 좀 예의를 갖춘 그만큼 돼도 성품도 또 자기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국기원 원장이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성품적으로. 그러한 반면에 지금의 국기원의 원장의 역할은 과거 이사장과 원장을 같이 하고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과 원장이 또 분리된 상황이고 또 정치 현안 쪽으로 역대 국기원에서 가장 어지러운 상황에서 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보선 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잖아요. 네. 직무대행 이규영 그 전 원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너무 좀 무색무취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실망감들을 줬고 근데 이제 국기원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왔는데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차마 못 쓰겠더라. 제가 뭐 내용들이 뭐 다른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솔직히 우리 정만수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근데 그 존경하는 거와 원장으로서의 어떤 존경은 아니다. 그 존경받을 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만수 원장의 최대 장점은 그 뛰어난 정치력을 조금 박하게 평가하면 본인을 위한 정치력이 뛰어난 거죠. 국자는 어제 저한테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오연득 씨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고 우리 정만순 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그 속에서 대통령직을 조용히 수행하다가 이제 물러났다. 그런 논리 속으로 보면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연득 행정부원장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서 선배가 얘기를 한 대로 이제 정만순 원장이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원장 직무대행을 이제 그 오연득 행정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요. 이제 원장 선임 때까지 맡겠죠. 그렇죠. 예, 규정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세적인 분위기는 그 오연득 행정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원장으로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고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기원이 사실은 5월 26일로부터 두 달 전인 3월 26일 전에는 그 특수법인 1기 이사들의 임기가 2달 남았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3월 26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 후임 이사들, 그러니까 신임 이사들을 선임을 사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미루고 안 열었어요. 근데 거기엔 또 이유는 있었어요. 뭐냐면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으면서 홍문종 이사장이 이제 그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나가면서 국회의원 그 당락과 네. 이 국견 이사회, 이사장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월 13일 이후로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이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성원이 안 됐죠, 거기가. 그렇죠, 네. 네, 성원이 안 됐어요. 보이콧으로 봅니까? 저도 기사에 썼지만 그건 보이콧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회를 안 열 수는 없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열긴 열어야 돼. 열어야 되는데 안 열 수는 없으니까 열지만 이 이사회를 여기서 열어서 신임이사 선임하고 뭐하고 할 의지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기가 남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떠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사를 뽑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도 날 것이고, 신임 이사를 뽑는데 어떤 그 3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자기들이 넣고 싶은 사람들을 넣으려고 할 때 반발이 부딪히고, 그게 언론에 다시 나오고, 그럼 뭔가 좀 시끄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럴 바에야 5월 26일 날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니까 26일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홍문종 이사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됐죠, 다시. 그래서 이제 그 홍문종 이사장의 이사장 재신임 문제 여부, 그리고 신임 이사 선임,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5월 26일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가 5월 26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정만선 원장은 퇴임을 했고, 그러면 6월 중에 이제 국견 이사회는 열린다. 그렇죠.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홍문종 이사장이 이사장을 계속 한 번 더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뭐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런 그쵸. 답이 없는 게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제가 어제 국견에 갔다 오니까 이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 회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5월 30일. 5월 30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홍문종 이사장 그 임기가 6월 중순에 그렇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16일인가 뭐.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뭐 겸직 금지에 대한 이슈도 지금 뭐 많이 지금 뭐 저쪽에서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뭐 저는 안 하는 걸로 국견 내부에서 감지가 되던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누구?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시끄러울 소지가 있다. 지금 양 기자하고 한 기자는 그 특정 인물들이 이사로 선임된 후에 이사장과 원장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연임 여부를 열어놓은 사람들 중에 이사장이나 원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현득 원장이 원장을 자리를 굳히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들리는 것보다 내부에서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게 가능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저는 그 신임이사 선임 과정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 빠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국견 이사 숫자를 보면 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이사장을 하면은 이사장을 뽑게 되면, 근데 그 안에서 이사장을 뽑게 되면은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정통성, 정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신임 이사 18명? 새로 뽑는 사람. 네, 8명 중에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대감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김태환 전 대한태권도 회장. 그거 가능성이 있는. 김태환 전 대한민국 회장이 이사로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은퇴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나도 사실 한 2, 3주 전에 자다가 꿈을 꾸다가 그런 비슷한 꿈을 꿨어요. 김태환 의원이, 전 회장, 대한태권도 협회장이 갑자기 국견에 등장해가지고, 양이가? 이러면서. 나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해도 되잖아. 이렇게. 난 사실 그게 꿈이었는지, 선잠 들었다가 잠깐 껐는지. 왜냐면 지금 국기원에 지금 이사들이 8명 정도 되면 각 여러 분야별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계에 있는 사람도 뭐 정치인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치권에 이제 예산 뭐 여러 가지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조율이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요즘 군경은 뭐 다 들어왔는 그래서 법조계, 먼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치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태권도계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 이사회를 소위 말한 장악 내지는 많은 부분을 지금 지배 구조상 좀 약간 좀 소위 말 지분이 많은 입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정치인이 누구냐? 그게 김태환 회장이라는 거죠. 김태환 회장한테 의뢰를 해서 김태환 회장이 거절할 가능성은 저는 10%밖에 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연드가 그게 뭐냐면, 그래서 홍문종 이사장 다음 이사장을 지금 물색하는 후보군이 두 쪽으로 갈려 있다. 하나는 오연득 원장 직무대행 쪽에서 한쪽 후보군을, 또 한쪽에서는 친박의 김철기 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 각각의 후보군을 갖고 저울질을 해보고 계산을 하다가 막판에 이게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친박 쪽이면서 정치권 현역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다 태권도계 내부 정서를 알면 뭐 더욱더 금상첨화이면서 동시에 오연득 직무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미의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그 출신이니까 저기란 말이에요. 그 김태환 회장의 아버지께서 했다는 학교의 출신이고 뭐 선후배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금상첨화가 오연득 위원장, 그 대신에 이제 김철기 김철기 행정감사는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임이라든지 상임감사라든지 이런 걸로 딜을 치겠죠. 딜을 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오연득 행정부원장하고 김철기 감사하고 좀 사이가 좀 불편하지만 저는 합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칠 거라고 보고, 김태환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오연득 행정부원장하고 사석에서는 친동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연득 행정부원장 나쁠 게 전혀 없죠. 이게 6, 7월 상황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이사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오연득 그 직무대행의 연임 논란이 이제 불거져요. 그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오연득 행정부원장은 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인도 인정해요. 그래서 나 낙하산 맞다. 이제 그래서 국기원에 입성을 했어요. 이사로 했다가 상임감사를 했다가 다시 이사를 했다가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행정부원장 타이틀까지 이제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1기 이사가 끝날 때 이사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연임을 자기들끼리 투표한 거예요. 근데 그 오연득 행정부원장이 이사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해 6월에 홍문종 이사장이 당선이 되면서 10월에 오연득 전 이사를 다시 이사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표결을 할 때 과반수 득표를 못한 탈락자는 다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여기 올 수 없다라는 게 전제적인 어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 이사회는 끝나버렸다. 그치.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거다. 그래서 법률적 유권 해석 하다가 그냥 끝났어.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건 잠복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 그러면 오연득 직무대행은 연임이 아니냐를 놓고 이제 오연득 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래서 10월이 중요하냐면 국기원의 정관의 임원의 임기가 이전에 무제한이어서 중임제, 쉽게 말해 중임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번, 그러니까 연임, 그러니까 3번을 할 수 없다라는 거나? 아니 이사가 1회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임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돼. 그래서 이게 연임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일기니까 2기를 했으니까 끝나는 건데, 여기는 나는 1기에서 나는 나갔고 다시 들어왔다.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라고 퇴학됐어. 나는 퇴학됐는데 다시 난 재입학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1학년으로 들어왔다. 나는 2학년으로 그때 올라간 게 아니고, 나는 퇴학을 했다가 다른 학교 가서 그냥 하려고 했더니 안 맞아서 다시 나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꿀은 그냥 1학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오영덕 부원장의 논리고 그렇죠. 또 유권 해석을 또 그렇게 받았어요. 네, 나는 유권 연임할 수 있다. 해석은 나는 사실 그 어떤 그 유권 해석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유권 해석 누가 합니까?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의 유권 해석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됐을 때 오연득 원장 직무대행을 둘러싼 어떤 결국 여러 가지 것들 이사회의 인적 구성의 어떤 성향들, 이사장이 누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계산법들과 이합집산이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크게 본다라면은 과연 태권도계의 정서가 국기원 오연득 원장을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받아들일 정서가 돼 있느냐. 두 번째는 한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문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시기가 되면, 근데 10월 정도가 되면 애매한 시기긴 해요. 뭐냐면 8월 올림픽이 예? 올림픽이 끝나고 9월에 통합 그게 있어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면 문화 파트가 있고 체육 파트가 있고 뭐가 있는데, 태권도 담당을 하는 체육 파트의 그 어떤 차관을 비롯한 과장과 실장, 요즘 실장 됐죠. 실장, 뭐 과장급, 주무관, 사무관급들이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교체가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 변수가 생겨요.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그 맥락인데 9월 32일 이전에 대한태권도협회는 통합회장 선거를 해야 돼요. 다시.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승환 회장이 그 회장을 하고 있지만 9월 30일 이전에는 어찌됐건 통합회장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사실상 지금 집행부는 통합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 성격의 집행부 체제거든요. 근데 중간다리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이 시기가 그 시기하고 같이 겹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한태권도협회의 통합회장 선거의 풍향도 이 국기원의 오연득 원장 직무대행의 어떤 연임 논란과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어떤 네. 그러니까 태권도계가 생기는 거죠. 전문지도 많고 뭐 제도 그러니까 누차 다들 이야기하면 지금 전문지가 이래저래 하면 뭐 20몇 개가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게 이슈가 순환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협회 갔다가 국기원 갔다가 협회 갔다가 국기원 한참 예전에 WTF 갔는데 WTF가 대언론의 어떤 그 부분을 지난 2010년 이후로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슈를 키우기 전에 어떻게든 아무튼 해. 그렇기 때문에 이슈 확산이 어떤 초기에 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기원은 여기서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저기서 터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그냥 완전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기원이 지금 누가 이슈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그 시기에 9월 달에 그렇죠. 만약에 완전히 시끄럽게 막 되면 국기원으로서는 누군가는 땡큐인 거야. 왜? 이슈가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협회 쪽에 어떤 누구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은 우선 이슈를 저쪽으로 보낼 거란 말이야. 국기원으로. 오히려 막 부추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이슈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하려고 할 거고 아마 그러다 보면 올해 8월, 7월부터 뭐 엄청 원래 홍보 담당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잖아. 이쪽으로 이슈가 올 것 같으면 살짝 저쪽 거 이슈 쥐고 있다. 뭐 풀잖아 그냥 저쪽으로 가라. 풀잖아. 그 몰라. 그러니까 국기원에 가면 국기원에서 홍보 담당자나 국기원 쪽 사람들은 국기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대한태권도에 그렇다면서 아니 기자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래? 막 그런 형부.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상태는 상당히 메롱인데 남 걱정을 해. 대한태권도가 국기원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돈 남만하지 마세요. 네. 국기원 거 마무리를 지면은 네. 아마 그 오연득 부원장이 원장으로 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험난할 건데 거기에 큰 것은 결정적인 양택진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권도계에서 오연득 부원장을 원장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험대가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5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버티든 어떻게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냥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여론을 버티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면
이슈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기원은 아까 정만수 원장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현득 행정부원장이 우리가 농담삼아 국기원 원장은 사실상 오현득 행정부원장 아니냐. 왜냐면 정만수 원장 모습이 너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사실상 직원들 간에 있어서의 편가르기 문제라든가 파벌 조성 문제라든가 어찌됐건 상당수가 오현득 행정부원장 쪽으로 우양우가 돼 있어요. 지금 국기원은 직원 내부에서 그것도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국기원 내부에서는 오현득 행정부원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거쳐서 정식 원장이 되는 것 바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오양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저는 10월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사장 원장은 아마 여름철에 매듭이 되지 않을까. 매듭을 빨리 재야지. 예, 그게 뭐 가는 거. 근데 그나저나 요즘에 우리 연수 원장님은 어디? 아 갑자기 존재감이 없어지신. 네. 한참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뭐 지금 막 계속 해외 출장을 가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이슈에서 좀 하게 보내나? 우리 김현성 연수원장은 그 연임 가능합니까? 해외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는 사실 조금 아니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연수 원장으로 네. 연장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보고 정만순 원장하고 오현득 부원장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우리 저기 김현성 연수원장은 좀 떨어져서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외톨이야. 제가 봤을 때 오현득 씨가 아마 그 주도권을 쥐면은 연수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좀 100%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저기 해외 출장이 들으면 참 빨리 복귀를 하고 싶게. 네, 원장이 부원장과 연수원장을 추천하죠. 추천할 권리가 있잖아요. 오현득 씨가 만약에 원장이 되면 김현성 씨 연수원장으로 절대 추천 안 하죠. 그리고 자고로 어떤 중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돼요. 자리가 어느 순간 방이 없어지고 방이 옮겨지고 자리가 빼진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대기업들은 뭐 부장급들은 뭐 한 달 사이에 막 자리가 막 바뀌고 막 없어지고 그런데요. 뭐.